네, 안녕하세요. 코딩 알려주는 라이언입니다. 네, 제가 잠깐 본업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추후에 어떤 영상을 올릴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강좌가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서 저희가 이제 메일 서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메일 서버 설치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제가 영상을 만든다고 해도 따라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gmail이랑 SES AW의 SES를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요. SES는 지금 네,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메일링 리스트는 사실 단순 CRUD예요. 단순 CRUD라서 API 키 생성이랑 이제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테스트 코드. 제가 첫 편에 말씀드렸듯이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 같은 PHP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터브리터 언어들은 테스트 코드가 그 코드 품질을 관리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이 테스트 코드가 없으면 사실은 코드 품질이 좋을 수도 있지만 코드 품질을 이제 담보할 수 없게 되죠. 담보할 수 없게 돼서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CI/CD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회사 안에서는 거의 모든 테크 회사가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모든 게 아니라 아마 모든일 거예요. 근데 CI/CD를 경험을 해 보려면 사실 회사 입사를 하지 않고는 경험을 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회사, 학원 같은 데에서 CI/CD의 개념을 가르쳐주긴 하겠지만, CI/CD를 약간 익스텐시브하게 배우거나 그런 상황은 제가 아직은 못 본 것 같고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CI/CD를 배우게 된다는 점, 그리고 CI/CD도 여러 상품이 있는데, 그마다 이제 설정 방법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CI/CD 익숙한 분들도 오면은 처음에 좀 헤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오랫동안 젠킨스를 사용하시는 분도 젠킨스 써도 회사에서 트래비스를 쓰면 트래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명한 서클 CI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다 같은 맥락에서 돌아가는 제품들이고요. 그 제품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CI/CD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 정도는 네, 한 편에 담아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2편 정도만에 끝나면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한 파이썬 강좌를 좀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파이썬 자체가 이제 신텍스도 쉽고 읽기도 쉽고 쓰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사실 C나 자바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파이썬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오묘하다고 얘기를 해요. 인터브리터 언어고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앞으로 강좌를 올려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오묘한지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좀 어렵지만 처음에 배우긴 쉬우니까 제가 초보 강좌를 좀 올려볼까 합니다. 제 패스트 API 강좌가 초보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강좌예요. 사실은 제가 파이썬 신텍스나 문법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고 앞으로도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프로젝트를 할 때는 파이썬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초보 강좌를 하나씩 만들 생각입니다. 짧게는 5분, 10분 정도로 만들 거고요. 전철에서도 들으실 수 있도록 네, 심플하게 하나씩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전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이트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사이트를 장고로 만들어 볼 겁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단순 CRUD는 다 제외하고 네, 단순 CRUD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안 되고 실제로 제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까지 건드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제가 장고로 풀스택 프레임워크로 해서 이제 Vue.js를 사용하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엑시오스랑 Vue.js를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혼자 1인 개발자가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물론 효과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만 네, 그 와중에서도 네,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네, 강좌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 두 개를 네, 할 예정이고요. 네,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AWS SES를 사용하고 할 건데요. 가입을 하셨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실 땐 가입을 하고 그냥 카드 등록만 하시면 돼요. 카드에서 돈이 1,000원이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는데
그 카드 등록만 하시면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티어는 12개월이고요. 가입하신 순간부터 12개월이니까 안 쓰는 못 쓰는 뭐 한 1,000원 있는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아이디 만드셔서 다른 카드로 연동하시면 다시 12개월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심플 이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심플 이메일 서비스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제 도메인이랑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뭐 영어긴 하지만 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도메인이나 이메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인증해 갖고 코드로 이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도메인을 먼저 보면 도메인을 보시면 이제 제가 도메인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네, new 도메인 해갖고 도메인 적으시고, 네, generate DKIM 세팅을 하시면 여기가 이제 라우트 53인데 이메일을 위한 설정들을 저 SES 서비스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verified new domain 하면 전부 다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제 도메인을 쳐서 베리파이 누르시면은 저처럼 딱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 베리피케이션 스테이터스랑 DKIM 스테이터스 요런 게 다 뭐 베리파이가 안 됐다고 나올 건데 시간이 지나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뭐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 전부 다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보낼 이메일을 넣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샌딩 스테이터스로 가면은 이제 샌드박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샌드박스를 풀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개발할 땐 샌드박스로 해놓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풀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 이메일에다가 테스트 해볼 이메일을 여기 이메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제 이메일이 오는데 이 링크 눌러서 베리파이 해주시면 샌드박스 상태에서도 그 이메일 주소로 이제 메일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를 제가 작성을 해 놨습니다. 작성을 해 놨고요. 여기 service.py 제일 밑에다 작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샌더가 이렇게 있어요. 샌더가 이렇게 있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3개가 있는지. 그리고 보내는 이름에는 이렇게 인증받은 이메일을 넣었습니다. 샌드박스일 때만 이렇게 하시고 라이브일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메일은 전송됩니다. 이 아시아 퍼시픽 노스이스트 2, AP 노스이스트 2가 한국 리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리즌을 제가 선택을 했고, 이메일 타이틀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테스트 이메일입니다로 가게 됩니다. 바디 텍스트는 HTML을 지원하지 않는 메일 서비스에서 이제 보여주게 될 텍스트 형태의 이메일이고요. 여기 보면은 안녕하세요 딩그러리입니다. HTML 버전만 지원합니다. 이렇게 썼고요. 뭐 상업적인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 텍스트 안에도 내용을 다 넣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HTML입니다. HTML이고 제가 요거는 이제 SES 관련한 설명을 제가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제 보토3 라는 걸 쓸 건데요. 이 보토3가 이제 AWS를 파이썬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이 라이브러리 이제 제작자는 AWS고 AWS가 유지 관리 보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 터미널에서 pip install 보토3 하면은 설치가 될 거예요.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이제 requirements already satisfied가 떴는데 이제 설치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가장 상단에 보토3 그리고 보토3 관련된 exception error를 이제 임포트 해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메일이 갑니다. 그냥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불러오게 되는데 클라이언트에 SES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리즌은 아까 말했던 아시아 퍼시픽, 노스이스트 2 한국 리즌을 쓸 거고, 그 다음에 AWS 액세스 키랑 AWS 시크릿 키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AWS에서 여기 ID 버튼을 누르시고 보안 자격 증명을 가시면 이 액세스 키에서 여기 보면 액세스 키 있죠? 이 액세스 키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절대 코드 안에다가 이 액세스 키를 넣지는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OS 인바이러먼트에다가 이제 환경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한 3편, 4편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이 OS 인바이러먼트를 꼭 사용을 해 주세요. 이게 코드에 올라가면 이게 혹시 기시나 이런 데 올라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 컴퓨터에도 AWS CLI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AWS CLI를 사용을 하시면 이 macOS나 윈도우의 그 환경 변수 안에다가 이거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AWS configure 하면은 아마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이미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AWS 키랑 시크릿을 이제 넣어서 지금은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네, 제가 알려드리려고 여기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놨습니다.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이 클라이언트 안에 이제 샌드메일이라는 게 있는데, 샌드메일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샌드메일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메시지, 소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데, 템플릿을 이제 미리 지정해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캐릭터셋은 전부 다 UTF-8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아까 했던 그 텍스트, HTML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HTML,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메일 인증받았던 그 주소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샌더는 샌더예요. 샌더는 제일 위에 제가 했던 샌더입니다. 이 샌더가 이제 3개인데 제가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이제 3번을 돌려볼 거예요. 3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영문으로만 된 거고요. 보내셨고요.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안 썼는데도 보내시죠. 이 안에서 이제 AWS 안에서 이제 비동기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작동을 합니다. 뭐 그게 이제 불안하다, 외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면은 여기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SES 설명을 없이 넣었더니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를 Gmail이 인지하고 프로모션 메일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HTML이 잘 나오고 이제 라이언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일 밑에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성공을 했고요. 하나가 더 왔죠. 이렇게 보면은 이 한글을 인지를 못해요. 라이언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한글을 제대로 인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글자가 다 깨져서 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거 찾는데 1시간 걸렸는데 이게 완전 삽질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넌 아스키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매뉴얼에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우선 한번 보내볼게요. 보내보고 이렇게 한글이 나오죠. 이렇게 한글이 나오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여기 이제 이퀄 물음표 이퀄 이 사이 안에 한글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냐면 UTF-8을 먼저 넣고 그리고 물음표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문자 B를 넣고 물음표를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 라이언이라는 한글을 베이스 64로 바꾼 내용입니다. 여기 베이스 64 인코더가 이제 온라인에 있거든요. 이 베이스 64 인코더에다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똑같죠? 네, 베이스 64로 바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한글을 적을 거다, 넌 아스키 코드를 적을 거다 하고 UTF-8을 넣고 물음표, 대문자 B, 물음표,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다 넣을 한글을 베이스 64로 변경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이제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삽질 포인트니까 여기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꼭 아시면은 뭐 추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62,000건까지 이제 무료로 보낼 수 있거든요. 62,000건까지 무료로 보낼 수 있으니까 이 발신 이메일 도메인이 이제 한정적이라면 SES를 사용하는 방법이 최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SES가 그렇게 근데 싸지는 않아서 뭐 샌드그리드나 메일건 같은 서비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메일을 보내시면 뭐 충분히 이런 메일 보내고 받고 하는 거는 이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테스트 코드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코드 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CI/CD를 이용해서 배포를 해보고, 여기는 이제 코딩을 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코딩을 하는 건 거의 없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제 코딩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설계하고 생각하고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배포하고 이것도 이제 개발 그 자체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 파이썬 기본 강좌, 그리고 참고로 진짜 실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서비스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프론트엔드를 제가 지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프론트엔드를 이제 쉽게 프론트엔드 지원에 이제 파이썬 프레임워크 중에 특화되어 있는 장고를 사용해서 프론트엔드랑 같이 개발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테스트 코드 작성하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